안녕하세요. 5학년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수학 수업을 하게 된 벨라 선생님이에요.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5학년 2학기 도대체 수학은 어떤 것들을 배우는가 한번 보고 1단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단원을 보니까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2단원이 분수의 곱셈, 3단원이 합동과 대칭, 4단원이 소수의 곱셈, 5단원이 직육면체, 6단원이 평균과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배우네요. 그러면 선생님과 오늘은 수의 범위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배우게 될 거예요. 수의 범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을 했기 때문에 4가지 단어가 떠오를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과 함께 차분하게 그 내용들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가 이상이라는 단어예요. 이상과 이하, 그 다음 초과 미만이라는 4개의 단어를 배우게 될 건데, 이상이라는 것은 어떤 수와 같거나 큰 수라고 해서 이상 이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같거나예요. 같거나. 다시 말해서 이야기한 그 수가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17 이상인 수라고 하면 17에다가 동그라미를 하고요. 색칠을 다 해요. 왜? 17도 들어갈 거거든요. 그리고 이상은요, 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하는요, 작은 수예요. 다시 말해서 20에다가 동그라미를 하고 색칠을 합니다. 왜? 그 수가 포함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하니까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17 이상인 수는 어떤 수들이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위에 있는 18, 19, 20 됩니다. 100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17.2 그렇죠. 이것 또한 17 이상인 수예요. 여기 중간에 어떤 수가 있었다? 여기 있는 수들, 여기 있는 어떤 수들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밑으로 와서 이하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여지는 19, 20, 18, 17 가능하겠죠. 그러나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19.5도 가능하고요. 0도 가능하겠죠. 1도 가능하겠죠. 1.1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수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과와 미만에 관한 부분들을 가볼 건데, 아까 전에 우리가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아까 내용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어요? 아까 선생님이 이상 이하에서는 같거나가 중요하댔죠. 여기서는 같거나가 없어요. 초과 미만에서는요, 그냥 커야 된대요. 초과는 어떤 수보다 커야 되고요. 미만은 어떤 수보다 작아야 된대요. 다시 말해서 그 수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표현하느냐? 16 초과인 수는 16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는데 비워야 돼요. 그 수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초과니까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21 미만인 수는요. 21에도 동그라미를 합니다. 하지만 색칠할 수는 없어요. 그 수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가겠죠. 그럼 아까 했던 것과 똑같이 16 초과인 수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선생님 16이요 라고 하면 그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왜? 16 초과는 16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6.1은요. 들어갈 수 있어요. 16보다 크잖아요. 네, 17, 50 뭐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16 또는 16보다 작은 숫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다음 21 미만인 수를 한번 볼게요.
21 미만인 수에서도 누군가가 큰 소리로 21이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미만인 수나 초과인 수는 그 수가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21 미만인 수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20.1 가능하겠죠. 20.9도 가능해요. 왜? 21보다 작으니까. 그리고 뭐 19, 17.5 엄청 다양한 숫자들이 다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의 범위를 활용한 문제를 해결하기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점을 한번 볼 건데 이상이라는 것과 이하라는 것은요. 동그라미는 하는데 그 속을 어떻게 해야 된다? 채워야 한다. 채워야 한다. 왜? 왜 채워야 하죠? 이상과 이하는 그 수를 포함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초과와 미만은 그 수가 포함이 안 되니까 동그라미는 하는데 속이 비어 있어요. 그 수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상은 오른쪽 방향, 이하는 왼쪽 방향, 초과는 오른쪽 방향, 미만은 왼쪽 방향으로. 다시 말해서 이상과 초과는 큰 쪽으로 가는 거고요. 이하와 미만은 작은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특징들을 정확하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배운 내용 아주 간단하고 쉬웠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4개밖에 없었지만 조금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특히 2개가 동시에 나왔을 때 뭐 이상, 뭐 미만, 뭐 이상, 뭐 초과. 이러면 안 되네요. 그러면 뭐 이상, 뭐 미만 이런 형태로 뭐 초과, 뭐 이하 이런 식으로 섞여서 나왔을 때 누구는 포함하고 누구는 포함이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 사이에 소수가 있었을 때 그 소수들이 그 범위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 4개의 의미가 정확하게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보고 연습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탄다거나 하면은 있었던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마다 다른데 뭐 몇 명 이상 탈 수가 없다거나 아니면 몇 킬로그램 이상은 탈 수가 없다. 뭐 이런 형태의 표현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디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볼 수 있을까요? 운동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체급을 나눈다거나 그럴 때 있을 수 있고요. 그쵸?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경우에 몇 킬로그램 이상, 몇 킬로그램 미만 이런 식으로 해서 범위가 정해져서 그 체중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만 경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어디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짧은 영상이었지만 정확하게 익히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